말씀을 하시기를 비상계엄 선포문을 뭐 누군가 배포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증인은 하여튼 확실한 건 잘 모르겠다. 네, 기억은 없는데 누군가 했다고 하면 맞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그 최상목 장관의 진술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김용호 의원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는 것 못 받고 그 자리에서 어떤 안건이나 자료를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증인은 확실한 건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저도 김용현 장관님이 총리님께 뭘 보고하거나 이런 장면은 보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행안부 장관 2년 넘게 재임하면서 국무회의를 100번 훨씬 넘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 과정에서 의사 정족수가 물론 갖춰진 상태는 아니었습니다만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었고요. 이튿날 개최된 해제 국무회의는 성립했다는 데 대해서 아무도 이론을 제기를 하질 않는데 다른 요건은 갖추어졌을지 모르지만 해제 국무회의는 불과 1, 2분도 안 되는 그냥 아주 방금 끝나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오히려 저는 그런 해제 국무회의보다는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훨씬 실질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평가는 제 몫은 아닙니다만. 그 증인께서는 그 비상계엄 선포문을 받지는 못하신 거죠? 제가 대통령 집무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 본 게 아마 그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 장짜리였는데요. 비상계엄이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0시, 전국 이런 것들이 쓰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나중에 제가 총리님이 갖고 계시다고 해서 언론에 보도된 걸 하나 봤는데 제가 봤던 게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국무회의의 그 회의록에는 그 평상시에 네. 그 부서를 안 하나요? 회의록은 부서 안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회의록은요, 저도 이번 사태를 계획 처음 봤는데, 그냥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OX로만 표시가 돼 있고요. 발언 요지 같은 거는 보통 국무회의 올리면 바로바로 의결이 되기 때문에 발언 요지도 없고, 다른 내용이 별게 없습니다. 아마 필요하시면 아마 그 회의록을 하나 받아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그 확인의 의미로 네. 거기에다가 서명이나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작성이 된 다음에 참석한 장관들 부처에 다 확인을 회람을 한다고 합니다. 그 회의록을. 아니요, 그러니까 회람을 하면서 거기다가 서명 받나요? 안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받습니다. 행안부 장관도 안 하시나요? 네, 저도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작성자인 의정관 네. 서명만 있겠네요. 의정관이 서명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주 한두 장짜리 간단한 거고요. 거기에 부서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국법상의 행위 문서에 이제 전자적인 방법으로 부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최상목 장관의 말에 의하면 자리를 파할 때 누군가가 저에게 여기에 서명을 해달라고 해서 그제서야 이게 국무회의라는 외관을 갖추기 위해 오라고 한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최상목 장관은. 그 다음에 한덕수 총리는 뭐라고 그랬냐면 참석한 사람 사인 정도 받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국무위원 전원이 사인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아무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최상목 장관은 한마디 더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12월 4일 다음 날이죠. 다음 날 00시 40분에 그 소위 F4 회의, 그러니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F4 회의를 진행을 했다. 그 자리에서 최상목 장관이 제가 서명을 하지 않고 나왔다. 나는 사퇴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이상한 게 평상시 국무회의 때 서명 안 하는데 맞습니다. 그날은 왜 서명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했을까요? 저도 그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그 상황이 기억이 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때 테이블이 굉장히 긴데요. 저는 이제 대통령 집무실 쪽 가까운 쪽에 앉아 있었고 저쪽에서 뭐 서명 어쩌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명 안 하고 갔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서명이냐? 서명이 왜 필요하냐? 서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서명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국무회의가 됐든 뭐 부서가 됐든 손으로 서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자적인 서명을 하는 것이지 그때 누가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서명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예. 다 전자 서명을 하는 것이지 다 자기 집무실에 돌아가서 그 한덕수 장관은 그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의 요건을 충족하였느냐 이런 질문에 자기는 평가를 못하겠다. 네. 이제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간담회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오영주 장관은 중기부 장관은 저는 그냥 회의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상목 장관도 그날 모였던 것이 국무회의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셔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내가 지금 국무회의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증인께서는 네. 이게 지금 국무회의라고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한 걸 결국 반복을 하는 건데 총리님께서 국무회의에 대해서 대통령께 말씀드려 갔었고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국무회의를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었고요. 그 의사정족수인 11명이 되기까지 기다린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국무회의가 아니라면 뭐하러 그냥 11명 올 때까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를 30분 가까이 미루면서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판단을 하시겠습니다만 회의에서 이렇게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다른 요건은 차치하더라도 의사정족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명이 모일 때까지 다 기다려서 국무회의를 나름 좌석도 격식을 갖추고 했는데 그분들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어쨌든 평가야 뭐 사법기관에서 할 것이지만 국무회의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